안녕하세요. 다도예절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다도예절을 함께 배우면서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이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첫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수업에는 차예절의 의미를 배워볼 텐데요. 학습 목표로는 시대별 예절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예절의 실천하는 요령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절의 분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절이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아주 초시대, 원시시대부터 예절은 전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신이 사람을 다스렸죠.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겨서 신에 대한 숭배를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에 대한 숭배의 예를 전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면서 권력이 생겨나고 그 권력에 복종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충성의 예로는 지배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효의 예로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예절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 근대사회의 예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질서와 제도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규범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공통된 생활 규범을 약속을 정하고 지켰습니다. 지금의 현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어떻게 예가 행해질까요? 바로 그거는 상생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감동과 희생입니다. 지금은 개인 중심이 많이 존중받고 있는 시대지만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배려와 친절을 더할 때 그 예절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예절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예절에 어떠한 예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예절을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와 질서가 바로 기본 예절이 되겠는데요. 절에 대한 예절이 있고요. 또한 말에 대한 예절이 있고 방위에 대한 예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에 대한 예절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예절 공부를 하면서 다도 공부 예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어른들께 드리는 큰절, 그리고 평절, 이렇게 다양한 절이 있고요. 말에 대한 예절에는 대화할 때, 또한 전화할 때 이렇게 다양한 예절이 있습니다. 방위라고 하시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방위는 동서남북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예절에도 이렇게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실예로 엊그저께 이제 한 아이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 어디야?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아이가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스피커로 아이랑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구야? 전화를 어른이 할 때는 네, 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버지께서 전화 예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 예절이나 또 말에 대한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분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예절을 저희가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 예절에는 개인이 하는 개인 예절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절,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교 예절, 직장 예절,
사회 예절, 국민 예절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저희가 개인 예절이라고 하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자녀들에게 어른들을 보면 꼭 인사를 하라고 제가 교육을 하는 편인데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인사를 잘하는 아무개는 어느 집 자식인지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든 알든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하면 참 예절이 바르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에서도 사회 예절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동료나 지인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리고 가정의례를 보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성년예가 있고요. 혼인예, 상장예, 제의례, 수행예가 있습니다. 성년예는 만 20살이 되었을 때 그 해에 또는 그 해의 생일에 그 자녀에게 이뤄지는 의례인데요. 그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책임과 이제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예식입니다. 혼인예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의례고요. 상장예는 고인의 슬픔을 기리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기간을 상장예라고 합니다. 제의례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며 똑같이 살아계실 때랑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의례고요. 수연예는 어른들의 생신을 맞이하여 술을 대접하거나 또 공경을 표현하는 의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절의 분류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절을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절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절을 배울 땐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절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급하고 또 빠른 이 현대사회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마음도 빠르고 또 조급하고 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으시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예절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절을 배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차분해지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행동과 언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불문하고 옆에 있는 분의 좋은 분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한다인데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나쁜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경계를 하면은 나를 지키고 또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인성교육 하는데 인성교육이 왜 중요시 되냐면요.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내 의견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고립이 되고 그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후에 잘못된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예절을 배우는 요령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도 좋은 예절을 배우는 것인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요. 제 큰 아이가 지금 중3이고요. 예비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여기 가까운 이곳에
근처에 가려고 했는데 서울로 이번에 입학 원서를 넣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친구가 아주 좋은 학교를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 딸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함께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나쁜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지 간에 같은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고르고 또 나쁜 친구는 서서히 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도책이나 예절책을 읽으면서 예절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훌륭한 지도를 받으면서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관리를 할 수 없지요. 자기 관리란 자기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또 자기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나만 즐겁다고 웃는 건 그건 원활한 대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게 진정한 좋은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한 미국의 학자가 연구를 하러 갔는데요. 하루는 너무 심심해서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서 뛰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그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만이 저기에 있는 맛있는 사탕과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 박사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요? 그래 1등이 저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달리기를 뛰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많은 아이들이 달리기를 했는데요. 어떤 아이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다리가 긴 아이? 아니면은 키가 작고 빠른 아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을 박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저 나무에 있는 곳까지 다 같이 손잡고 같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의아해하면서 너희들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박사님 어떻게 한 아이는 슬픈데 저만 기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분투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우분투라는 아프리카의 말은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중생활인데요. 자기만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네 번째로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가까운 데는 바로 나,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지인을 뜻합니다. 내 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주고요. 그리고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웃을 함께 좋아하고 이런 의미로 예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절의 의미와 그리고 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저희가 인사예절법과 그리고 배례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